개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요즘에 안 보이던 분들이 국회 토론회장에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개헌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두 축이에요.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개헌 얘기했죠. 임기 단축 개헌하고 그 양원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내 생각도 같아요 하면서 국민의힘 벌떼같이 지금 개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아닌 혹은 과거에 국회의장을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한 축에서 개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보통 일주일에 하나 두 개 정도 있는데 저도 한두 군데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불러주지는 않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러주지는 않아. 그러다 한때는 잘 나갔어.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정치 뒷방으로 물러났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온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고. 한번 지난주 목요일 가봤는데 예. 불러주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 한 명밖에 없고 뭐 김무성, 건노가, 우와. 손학규, 예, 그 다음에 허은하. 아니 저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기도 나왔잖아요.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개헌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짜증스러웠던 게 양원제를 하자는 거예요. 양원제를. 아니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양원제? 예, 그것도 대선거구제로 뽑자 이거예요. 그게 상원 의원들을. 그게 지금 지난번 한동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중대선거구제로 뽑아서 양원제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설명 좀 우리 김병원 기자님의 입장. 제 입장이요? 네. 내각자전 얘기잖아요. 이게. 아니 그렇죠. 내각자전 얘기인데. 국회의원의 신뢰도가 제가 뭐 사석에서도 들 얘기했는데 30%만 넘으면 제가 약 100번 양보해서 30%만 넘어가면 하겠는데 20%를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기지 않습니까? 권성동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요. 권성동이 총리.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리더. 네, 간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용납이 되십니까? 윤상현이 저기 하고. 아니서 저는 사실은 이 과거 이제 우리 진보정당 전 진보정당 출신이니까요. 저희는 이제 내각제를 사실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지금 좀 달리 보는 입장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권성동이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된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를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 해상권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국회 해상권이 따라가는데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얘기 이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OECD 상위 10개국 중에서 양원제를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최근에 개헌 얘기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690화국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건 뭐 저도 찬성하는 합니다. 제7공화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좀 몇 가지 갈래로 보면 첫 번째 이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 87년 6공화국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지 아니었습니까? 시대가 변했고 거기서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6공화국이 열어졌고요. 지금 30년이 훌쩍 지났죠.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국민적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개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마지못해서 그거 받고 개헌안 내는데 그거 국회에서 짱났잖아요. 예?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해서 파토 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잊을만 하면 한겨울 각설이도 아니고 또 각설이 마냥 또 개헌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상 내각제 하자는데 국민의힘 내각제 반대하는 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라도 막 던져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개헌안 제가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거기는 그 단임제 말고 두 번까지 하자. 중임제 중임제 하자. 그 내용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제나 이런 걸 또 넣자 그래서 정기정돈 때 반대했다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이제 4년 중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불러주지 않은 분들이 이제서야 나타나서 개헌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4년 전, 5년 전에 했어야죠. 아니요, 그쵸. 제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대하다가. 그때는 반대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내각제식으로 야원제 하자라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라는 햇소리를 짓거렸는데 지금 저는 대통령제를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끝날 쯤 하면 늘 나오는 레임덕이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제가 그나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니 그동안 얘기 안 했다가 대통령 이 선거 시기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도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4년 네. 중임제 얘기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 잘하는 대통령이 오면 넉넉하게 8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하고 책임 정치를 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일 잘합니까? 트럼프 2번 됐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쵸. 일단 뭐 트럼프는 트럼프인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윤석열 얘기하다가 약간 좀 나왔는데 뭔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력구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바꿔야 된다는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윤석열은 지난번에 제도 탓한 거예요. 문제는 제도를 탓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보면 사람이 문제였는데 제도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말하는 임기 단축 등등에 대한 부분은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기 책임을 그냥 제도 탓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전 문제가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 지금 개헌 논의가 어떤 형국이냐면 이재명 목조이기용이에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쵸. 얘기하잖아. 이재명만 답 안 하고 있다. 네가 답해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지금 답할 필요 없다고 봐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행정부에서는 개헌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럼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금 개헌 관련돼서 약속하라 뭐하라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서 개헌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꺼내고 국민의힘 벌떼같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지금 자기들 목소리 내려고 지금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개헌을 정말 하고 싶으면 대선 끝나고 나서 네, 예. 그러니까 여야 뭐 의원들 동수로 해서 각각 네.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면 됩니다. 개헌특위 만들어서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며 국민들 의견을 수립하고 네, 예.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저는 않다. 아니라고 보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87년 개헌했을 때처럼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적 요구와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그거 작업을 거쳐 나가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목소리가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보세요. 전문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넣을 거예요 말 거예요. 4.3 제주 사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전문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죠. 요거 합의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또 다른 걸 또 넣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빼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만원 같은 사람들 나와서 또 햇소리 할 거고 강용석 나와서 또 이상한 얘기 할 아니 거고 왜 한동훈 왜 5.18 등등 얘기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판사 어떻게 할 거예요? 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은 지방분권은 어떻게 할 그렇죠. 거고? 이게 사실은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게 특히 권력 구조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하면 건 안 다들 된다고요. 권력 구조만 네.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헌법에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권력 구조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 아무것도 얘기 없이 그냥 죽임제 하자 누구 맘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선 때만 되면 늘 개헌 관련돼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단답식으로 후보들한테 주문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 미래를 내다보는 전체적인 청사진과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리 권력 구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요 모두 다 개헌이 공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쪽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개헌, 그다음에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에게 이거 대선 지금 권력구조 바꿀 거 안 바꿀 거 이거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헌연대 이런 틀거리로 해서 그냥 이재명 목 조르려고 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저희가 개헌 얘기까지 했네요.